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이 매년 1·1밥집을 열고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B&B 하나은행이 뉴욕 플러싱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고 퀸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주소로 발급된 신분증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18%포인트 앞섰습니다. 뉴욕주 고교생의 74%는 공통교과과정의 수학시험에서 낙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가 먹는 점심 한 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이 매년 1·1밥집을 열고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한인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1·1밥집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지개의 집은 모자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1·1밥집을 열고 있는데 올해에는 뉴욕과 뉴저지 7개 식당에서 동참해 좋은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1·1밥집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무지개의 집 운영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도 티켓을 사시고 또 직접 오셔서 당일날도 사시고 또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사셔서 많이 와주셔서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1·1밥집을 찾은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1·1밥집에 식사를 하러 나온 한인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온 가정들을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오픈은 많이 안 됐지만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인들이 함께 나눈 점심 한 끼 식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B&B 하나은행이 뉴욕 플러싱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고 퀸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고 일반 고객들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B 하나은행 뉴욕 플러싱 지점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고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6 스트리트 머레이 쇼핑몰에 자리를 잡은 B&B 하나은행 플러싱 지점은 퀸즈 지역에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퀸즈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하나금융그룹이 B&B 은행을 인수해 탄생하게 된 B&B 하나은행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로는 가장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서비스적인 면에서 타인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자 합니다. 한편 B&B 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아 고객들에게 무료 송금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B&B 하나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3,000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발급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주소로 발급된 신분증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포스트는 21일까지 약 35만 개 이상의 신분증이 발행됐지만 조사 결과 다수의 신분증은 허위 주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으로는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의약품 등도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의 발급 절차 가운데 주소지 증명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서 일부 신청자는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25만 5,560개 이상의 신분증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허위로 밝혀진 것은 13개뿐이라고 보고했지만 시 조사관들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시 조사관은 우편으로 보내진 적도 없고 기간이 2년이 넘은 고지서를 거주지 증명서로 가져오는데도 접수 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담당자는 신분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랜만에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을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42%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 방송과 ORC 인터내셔널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4%에 그친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18%포인트 앞섰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공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 때문에 공화당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추락세를 보이고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클린턴 전 장관은 결국 개인 이메일 사용을 공개 사과하고 TV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춤까지 추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CNN 방송의 이번 조사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공개 사과를 한 뒤인 지난 17일에서 19일 민주당 유권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클린턴 진영의 정면 돌파를 계기로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힐러리의 지지율은 57%까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영주권 문호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우선 사전 접수 일자 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균 6개월 만에 사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최근 새로운 영주권 문호 시행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 판정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평균 6개월 안에 사전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 안에 포함되면 연방국무부는 이민비자를 배정하게 되고 이민서비스국은 곧바로 영주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연방국무부가 해당 케이스를 계류 서류로 분류하고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한편 전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안에 들어 이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메디컬 리포트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사전 심사에서 메디컬 리포트가 없으면 사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충 서류 요청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사전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모든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노조들은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 상원 공화당의 반대가 우려되지만 공화당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일 뉴욕주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지사의 계획에 보건 종사자 노조와 호텔 무역 노조 그리고 교사 노조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주의회에서의 통과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건종사자 노조는 TV 광고까지 내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들의 지원을 받는 정당인 노동가 정당도 이와 같은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주의회를 통과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지사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 상원 공화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로비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가장 큰 후원 조직인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차터스쿨 무브먼트 등은 쿠오모 주지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노골적인 저지 활동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교생의 74%는 공통 교과 과정의 수학 시험에서 낙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난이도에 대한 말도 많지만 교육국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최근 리전트 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6월 공통 교과 과정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응시 학생의 26%만 대수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통 교과 과정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뉴욕주의 경우는 오는 2022년부터 고교생들의 졸업 조건에 반영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0점에서 5점으로 구분되는데 최소 4점을 받아야 합격으로 간주되지만 주정부는 2022년까지는 2, 3점도 졸업 가능 점수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3점도 고교 졸업은 가능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를린 교육국 사무차장은 리전트 위원회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가능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과 그린캡이 우버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이제는 앱을 통해서 옐로캡을 부르고 요금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과 그린캡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겨냥해 개발된 이들 앱은 주변에 빈 택시를 호출하고 예상 요금을 검색한 후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이번 앱에 택시업계와 승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 론칭한 에로는 벌써 1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고 지난 10일 출시된 웨이투라이드는 4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에반 라울리 컬럼비아대 부교수는 시장에서 경쟁자와도 협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버 때문에 계속 사양길을 걷는 지금이 택시업계에서는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의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하탄의 하일라인 파크는 도심 속 공원으로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어서 롱아일랜드 시티에서도 퀸즈판 하일라인 파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철로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롱아일랜드 시티 스킬만 애비뉴와 49번가 교차로에 예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만톡과 메인라인에서 사용하던 1마일 구간의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공사 일정과 조감도 등은 공개되지 않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시공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부지 인근 사업체와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그룹, 개인들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퀸즈의 하일라인 파크 스타일의 공원 조성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는 레고파크에서 라커웨이 구간을 운행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라커웨이 비치라인 가운데 운행이 중단된 3.5마일의 철로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는 퀸즈웨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퀸즈웨이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대중교통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미니밴 세도나가 미국과 일본 차를 제치고 최고의 미니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도나는 지난 8월까지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0% 이상 급증하면서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PBS의 자동차 프로그램 자동차 주간과 미국 최대 신차 거래 웹사이트 칼스닷컴은 미니밴 비교 성능 테스트에서 세도나가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8월 10일부터 닷새간 위스콘신주 레이크 제네바에서 기아 세도나와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다찌 그랜드 카라반, 크라이슬러 타운앤컨트리 등 5개 미니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평가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승 평가와 장거리 주행 연비 테스트, 미니밴을 구매 예정인 고객들의 시승 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세도나는 740점으로 1위에 올랐고 시에나 736점, 오디세이 664점, 그랜드 카라반 561점, 타운앤컨트리 553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칼스닷컴은 기아 세도나가 품질과 세련미에서 경쟁차보다 앞서 있다며 조용한 실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내장, 운전 역동성이 세도나의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도나는 JD 파워의 상품성 만족도 최고 모델과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최고의 미니밴으로도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명절 때면 유난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 노인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장구 소리에 한인들의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흥겨운 우리가락과 춤 사이가 이어지자 한인들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기분이 좋지요. 이렇게 그냥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서 이런 게 자주 있지 않은데 자주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추석 큰 잔치엔 북소리 공연과 부채춤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예술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타양살이의 시름을 달래고 한국의 명절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아마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노인들의 그 화합이 되는 그런 장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공연과 함께 한인들은 떡을 비롯한 민속 음식을 함께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잔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도 함께 참석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I am thankful for the wonderful music and the dances that I'm seeing today. It tells me a lot about our community, and I like learning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his is a wonderful way of doing that. 한인들은 오랜만에 한국의 멋과 가락을 즐기며 잠시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북가주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들은 현재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가주로도 전달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시에라네바다 산맥 지역 캘러베러스 카운티와 에머도 카운티에서 발생한 부트파이어. 지난 12일 처음 발생해 어제까지 7만 에이커의 산림과 800채 이상의 가옥을 태웠습니다. 현재 진화율 74%로 산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We've received so much donations. Like I was saying, we've actually packed everything up and we're sending it to the Valley Fire. 레이크 카운티 중심부에서 발생한 밸리 파이어 산불은 현재 진화율이 70% 수준입니다. 17,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고 피해 면적도 부트파이어 산불보다 많은 7만 5천 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19일 오후 중가주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발생한 타사하라 산불로 지금까지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0여 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진화율은 10% 수준으로 300여 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kind of like disbelief. I mean, you're just not prepared for that. I had to round everybody up and my photo albums and that's about it.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중가주와 북가주 등 모두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은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그래서 홍콩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현대화 바람이 불면서 홍콩에서도 전통 명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천루가 즐비한 첨단 도시 홍콩. 하지만 노면 전차 트램은 100년 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거리 한복판을 달립니다. 하루 20만 명이 애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겐
반드시 타봐야 할 명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램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hen the MTR is complete, then the tramway should be removed because we cannot afford overlapping. 일부 전문가들은 도로의 30%를 차지하는 전차 선로가 교통 혼잡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트램을 없애는 것은 홍콩의 역사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반대합니다. 如果你因為嫌佢老，嫌佢阻住啲交通就去廢除咗，我覺得其實唔合理咯。因為其實電車係好耐歷史，而且係 트램 운전기사들은 즉각 시위를 벌였고 시민 수천 명이 철거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覺得係一個文化嚟嘅，其實佢都唔會好阻礙我哋職業司機嘅工作㗎，即係佢本身佢有佢自己條軌道去行。 효율성을 강조한 현대화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겨우 비집고 둥지를 튼 듯 노천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좁기는 해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지글지글 음식 익는 소리. 여기에 손님들의 왁자지껄 수다까지 곁들여지면 거리엔 활기가 넘쳐납니다. 方便啦，出面咁咯，睇下街邊嘅珍物派啊，可以食煙。 값싸고 맛있는 홍콩 스타일의 음식과 서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풍경은 밤낮 할 것 없이 손님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하지만 고급 식당과 대형 체인에 밀려 이제 남은 식당은 24개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노천 식당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업주들이 철수하면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식당 수를 줄여왔습니다. 排檔前景咧就一啲都唔樂觀嘅，可能政府都會要我哋去搬去第二個地方，或者索性將我哋消失咗都未定。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고단함과 애환을 함께해온 노천 식당과 트램. 홍콩만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거세지는 자본의 파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 프로그램 등이 또다시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들 프로그램은 이번 9월 30일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 폐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 만료일 직전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피넛버터 제품을 판매한 PCA사 스튜어트 파넬 전 회장에게 28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 전역에서는 PCA사가 판매한 피넛버터 제품을 먹고 살모넬라균 중독으로 9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파넬 전 회장 등이 피넛버터 제품이 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한인 학생도 많이 다니는 사립 보딩스쿨 고등학교인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가 개교 126년 만에 폐교합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는 수년간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올 가을 학기에 문을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폐교됐습니다. 114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와 학교 건물들은 이달 말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공공안전국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도망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2차례나 접수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은 의문의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더듬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또 다른 여학생이 비슷한 내용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